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어쩜 살다 보면 그런 관계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보다 더 진한 연을 맺고 있는 사이도 있고요. 또 남녀의 만남이라도 사랑과 우정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이가 있고요. 친구 관계인데도 인생의 멘토 같은 사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 어떻게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을지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을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언제나 이게 무슨 관계다, 이 관계 고백이라는 거 하는 순간, 발설하는 순간 그 관계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혜령 소설가 우혜령의 단편 아직도 사랑하는가 이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슴에 아주 강한 어떤 것이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우선 우애령이라는 소설가를 너무 영화 여자 정의 원작자로 자꾸들 말하는 거 좀 별로 탐탁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쪽으로 많이 알려지셔갖고요. 정의 그 작품을 제가 좋아해서 네. 괜찮아요. 예, 그동안 이제 작품 활동해 오시면서 그 작품 내용 때문에 받는 소설가에게 어떤 특징 지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이 작가는 어떤 작품을 쓴다. 그랬을 때 여성의 심리 세계를 묘사한다 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쉽게 페미니스트 소설가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이 아직도 사랑하는가 이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어떤 줄거리는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들으면 알 텐데요. 되게 어떤 얘기인지를 간단하게 좀 길잡이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지게 되는데 너무 집착과 이제 그런 어떤 압력, 그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결별을 하게 되고요. 예. 결혼하고 10년 지나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예. 소설이에요. 예, 사랑했던 사람과 결별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네. 그 옛 사랑했던 사람은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고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이랑 맺어지는 것보다 네. 잘 안 되는 수가 세상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체로. 지금 소설가가 만든 그 기본적인 이 이야기 틀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직면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작품 쓰게 되셨어요? 제일 큰 동기는 사실 오하이오에 갔을 때 그 머미 베이 파크라는 데를 갔었어요. 여행으로 가셨던 거군요. 네. 예. 근데 거기 풍경이 아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하늘이 그렇게 푸른데 네. 이제 굉장히 넓은 곳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전부 죽은 나무들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아주 흰빛 외피가 있는데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잘 알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쓰러지지 않았느냐고 안내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대요. 근데 뿌리가 너무너무 깊이 내려서 그게 물이 들어왔다 나간 다음에 그냥 죽었지만 서 있게 됐다는 얘기도 하고 예. 아직 그 안에 뭔가 생명의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원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자, 그런 얘기를 특히 그 이성 간의 사랑에서요. 네. 그 얘기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작품 안에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죠? 네. 네. 미국 오하이오 가면 이제 보신 풍경이군요. 네. 네. 이름이 뭐라고요? 그 장소가? 머미 베이 파크. 머미 베이 파크. 네. 혹시라도 여행하게 되면 기억해뒀다 한번 봐야 되겠군요.
작품 감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줄거리 안에 있는 얘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자,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은 우혜령의 단편 아직도 사랑하는가입니다. 서인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들었다. 겉봉엔 발신인의 이름은 없이 수신인인 서인의 이름과 주소만 또박또박 단정한 글씨체로 씌어 있었다. 접힌 종이 2장이 봉투 속에서 드러났다. 첫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영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서인이 그에게 처음으로 보냈던 편지가 동봉돼 있었다. 내 생에 당신을 처음 만나던 순간처럼 충격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감히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첫 번째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 서인은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 편지를 왜 나한테 보냈을까?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야. 정신 차려야지. 생각은 나중에 하자. 서인은 기계적으로 쌀을 씻고 냄비를 불에 올리고 저녁을 준비했다. 당신이 내 첫 번째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서인이 영현과 첫날 밤을 보내고 그에게 쓴 편지였다. 오셨어요? 오늘은 길이 많이 막혔네. 아무래도 당신 회사 근처로 이사 갈까 봐요.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집에 오면 녹초가 돼버리잖아요. 애들은? 방 청소하라고 혼내서 들여보냈더니 두 녀석 다 잠들었어요. 손 씻고 식사하세요. 다 차려놨어요. 그냥 싱크대에서 씻으면 안 될까? 애들이 배우겠네. 또 오는 길에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던데. 네? 아우.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 것 같아. 차가 부서진 걸 보니까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당신도 조심해요. 난 뉴스에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우리 가족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 사고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유, 배고프다. 어서 먹자. 그날 밤 서인은 밤새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조간신문에서 이영현의 사망 소식을 읽었다. 신문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유망한 젊은 검사가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남편이 말하던 그 장소, 그 차였다. 그 겹겹이 구겨진 차 속에 그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한 달 전, 영현은 서인에게 전화를 했었다. 나 영현이야. 너무 갑작스러웠나? 동창회 갔다가 수연 선배한테 연락처 받았어. 선배한테 동창회 얘긴 들었어. 난 이제 그런데 안 나가니까. 잘 지냈지? 그렇지 뭐. 우리 한번 만날까? 우리가 만날 일이 아직 남았던가. 서인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다.
글쎄, 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있고 남편 저녁도 차려줘야 되고. 후구조사 안 할 테니까 그냥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냥 편하게, 오랜만에. 그래, 그럼. 서인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한때 그렇게 갈증을 지니고 다가가려고 했던 그의 반듯한 이마, 그의 손가락들과 강렬한 눈빛, 포옹, 등 뒤로 돌아오던 그의 단단한 팔, 부드러운 입맞춤의 감촉. 모두 잊은 듯 싶다가도 불쑥 떠오르던 지난 세월들이 낯익게 다가왔다. 서인과 영현은 대학 시절에 만나 서로에겐 첫사랑이자 누구나 공인하고 축복해주던 연인이었다. 서인아! 영현 씨?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어디 있다 오는 길이냐고 묻잖아. 아,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늦었어. 친구 누구? 내 친구 은이 알잖아. 걔네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서 휴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너 데려다 주고 간 저 남자는 누군데? 택시에서 내린 거잖아. 못 봤어? 왜 이래?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랬지? 영현 씨, 산으로 고시 공부하러 간 사람이 이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건 안 이상하고? 너 없이는 너 못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내려왔어.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각에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야? 한 달은 버티고 나오기로 했잖아. 도대체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넌 내가 온 게 반갑지 않나 보네. 이번에 또 떨어지면 내 탓하려고 그러지? 평생 시험 준비만 하다가 끝날 거야? 서인아, 화내지 마.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땐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서. 서인아, 들어와라. 엄마. 빗속에 서 있는 영현을 보고 서인의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었던가. 영현은 서인의 어머니에게 목례를 했다. 자넨 늦었으니 날 밝으면 찾아오게. 서인이 어서 들어와. 나 들어간다. 서인아, 사랑한다. 나도. 그런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 가. 낮에 왔으면 좋잖아. 고기라도 사 먹을걸. 갈게. 서인도 영현도 숲에서 마주친 들짐승처럼 서로에게 얽혀들었던 시절이었다. 서로를 조여오는 간섭과 집념 때문에 목이 타올라도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았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니? 네. 이리 좀 앉아봐. 커피 냄새 좋다. 엄마 무슨 재주로 이렇게 커피를 잘 끓이는지 몰라? 너 그 사람이랑 헤어져라. 네? 누구? 그 남자와 헤어져.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안다. 엄마. 지 감정 하나 통솔하지 못하는 사람, 함께 살기 제일 힘든 사람이야. 엄마,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집 앞에서 너 늦게 들어온다고 다그치고 뺨 때리던 사람, 그 남자 맞지? 엄마, 영현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평생 네 마음고생 시킬 사람이야. 2번이나 교시에 떨어지고도 무슨 염치로. 어림덥지. 잘 되면? 엄마한텐 지금 그 사람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고시 패스하고 검사되면 그땐 사위로 부족함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야.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엄마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은 지나가는 거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랑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엄마처럼 사람을 재단하고 자르고 차갑게만 대하고 싶진 않다고요. 너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난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나와! 이리 나오라고! 왜? 이거 나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 보는 건 신경 쓰면서 내가 보고 있는 건 왜 신경 안 써? 영현 씨가 뭘 봤는데? 네가 다른 남자들이랑 희덕거리는 거. 뭐?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다른 남자들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사회생활 안 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날 사랑해준다면은 다른 일은 아무렇게 돼도 좋아. 난 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게 보여. 영현 씨, 이러지 마. 이럴수록 나 점점 힘들어져. 우리 사이를 힘들게 만드는 건 너야. 난 말이야,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영현 씨한테 질식해서 미쳐버려서 죽을 것 같다고. 죽어도 좋아. 난 너랑 한날 한시에 죽는 꿈을 꿔.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따라 죽는 인도의 순장 풍속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고. 서인의 등을 따라 오싹하게 잔소름이 돋았다. 이러다가는 두 사람 다 현실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이란 광기에 불타서 함께 죽을 것만 같았다. 여긴 왜? 백화점 가자면서 이런 골목엔 왜 데려와? 어머니는 서인을 끌고 장안에서도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데려갔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궁합이라도 보자는 거야. 엄마도 참 언제부터 이런 거 믿었다고. 딸 문제니까 여기까지 왔지. 너 아니었으면 나도 평생 안 와볼 때야. 별로 나이도 들어 보이지 않던 점치는 남자는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말로 내뱉었다. 이렇게 나쁜 궁합은 처음 봐. 응? 이봐. 물과 불이야. 이거 함께 있는 한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야. 이거 무슨 사고 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는데. 아휴, 남자가 지금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잘 될까요? 어디 봐. 이 두 사람 다 서로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이거 두터워.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둘 다 인생 쫑나 끝장나. 정리해. 그의 시선이 서인에게 와서 멈췄다. 서인은 혼란스러웠다. 꼭 점쟁이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서인의 머릿속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 그만 만나. 서인이 영현을 만나서 절교를 선언했을 때 그는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처음 들은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인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자기를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우리 헤어져.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고시?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서인은 영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인과 남자 그부들과의 친구 관계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있은 후였다. 그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어. 뭐가 문제야?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간 떨어지겠다. 나 이런 소린 하지 않고 헤어지려고 했어. 내게 이제 아무런 사랑도 없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전혀. 그의 두 눈이 유리로 만든 구슬처럼 그 자리에 맞았다. 그의 손이 탁자 위로 올라와 담뱃갑을 잡았다. 한동안 두 사람 다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게. 진심을 말해줘. 난 자유가 필요해. 진심이야. 그는 담뱃갑을 종이 냅킨으로 꼼꼼히 닦고 나더니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영현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 서인의 기억은 가물가물했다. 그때 자기가 그의 전화를 매일 기다렸던가 아니면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때 무엇을 하고 지냈던가. 그 몇 달간의 기억은 날아가버린 컴퓨터의 정보처럼 온전히 사라져버렸다. 여보. 아침부터 미안. 그냥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야, 당신 요즘 이상해. 차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나, 욕조에 물 털어놓고 외출을 하지 않나, 생전 안 깨던 그릇도 깨고. 내 준비물도 맨날 까먹고. 야, 임마, 그건 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지. 미안해요. 정신 차리고 살아요. 뭐 고민 있어? 그런 거 없어. 아침 다 차렸으니까 어서들 와 앉아요. 영현이 죽은 후로 서인은 멍하니 앉아있거나 집안일에 실수를 하는 때가 잦아졌다. 이거 먹어봐. 이 성을 쌓는데 1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 이 성이 무너지면 넌 살아남지 못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야. 남편과 아이들이야. 남편이 출근한 후 서인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인 씨 댁입니까? 네, 전데요. 저 마스히로입니다. 마스히로라면 일본에 살고 있는 히데코의 남편이었다. 히데코는 동경의대에서 아버지를 보좌하던 간호사였다. 마스히로-상,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저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왔는데 일이 다 마무리되지 못해서 오늘 밤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합니다. 내일 귀국하게 되는데 오늘 낮 시간이 좀 비어서요. 혹시 하루 시간 내서 서울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오셨으면 진작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히데코-상은 잘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도 좀 나누고 싶었고요. 히데코-상 어디 아프세요? 어떤 의미로는요? 미안해요. 그만 잘 있느냐고 묻는다는 게. 아니요, 뭐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마침 아내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그것보다도 서울이라는 데를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요. 호텔에서 안내하는 시내 관광은 가고 싶지 않아서요. 혹 어려우시면 그냥 두시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서인은 2시간 후 만날 약속을 하고 서둘러 나갈 차비를 했다.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일본에서 있었던 아버지 장례식 때 히데코와 마스히로는 굳은 일들을 많이 맡아주었다.
어머니는 슬픔과 예의를 갖춰 두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남편과 함께 나타난 젊은 여자에게 어떤 감정의 앙금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 폐가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떠도는 삶이 고단하진 않으세요? 세계가 정보화되는 바람에 다 한 집이 되어버린걸요. 그렇다고 해도 집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어디 특별히 가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그냥 좀 걸었으면 합니다. 서인은 정치 있는 나무들이 늘어선 옛 궁전의 흙길을 묵묵히 걸었다. 아까 히데코상 이야기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죠? 이런 얘기 묻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는 알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히데코 아버지 애인이었습니까? 네? 왜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히데코 문제로 다투던 몇 가지 기억의 편린들이 튀어올랐다. 어떻게 제가 부모님의 사적인 일을 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단순한 정보였습니까? 너무 무리한 질문 아닌가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서인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서인 씨는 정직한 사람이고 어쩐지 날 잘 이해해줄 것만 같았어요. 히데코와 아버지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눈치챈 어머니는 수완을 발휘해서 히데코를 마스히로와 결혼시키도록 공작은 한 셈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히데코의 부모처럼 나란히 서서 히데코와 마스히로의 결혼식을 집행했다.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히데코를 인도해 들어갔다.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졌죠?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도 화제를 바꾸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스히로는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 사람이 어딘가 한 구석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자유롭게 해주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생각하고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히데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오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인 씨는 부부간의 교감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난 아내가 힘겨운 허식을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속는 자고 있기도 이제 지쳤고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스히로 상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상당히 사실일 거예요. 서인 씨,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남편 사랑합니까? 서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인의 굳어진 얼굴을 탐색하듯 보았다. 사랑은 믿고 싶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난 그 일로 아내 정죄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완벽한 여자예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참. 카페 안에서 흐르던 노래가 서인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다. 이 나이에 아내에 관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엔 알아서는 안 될 일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서인 씨가 대답을 해준 걸로 알겠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마스히로는 서인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영하던 시절에 최근 모습을 녹화해 두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보여주었다. 히데코와 마스히로의 집에서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집안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지극히 행복한 표정과 히데코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숨길 수 없는 사랑의 느낌 때문에 서인은 미묘한 질투가 나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을 시간을 알고 그곳에서 마지막 행복의 순간을 누렸는지도 몰랐다. 영현도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를 만났을 때 들려주던 이야기가 마음속에 길을 내고 시냇물처럼 흘러내렸다. 얼마 전에 오하이오 어떤 공원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 그 근처에서 학회가 있었거든. 거기서 가슴이 으스스해지는 풍경을 보았는데 잊혀지질 않아.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아주 커다란 나무들이 죽어서 하얗게 변한 채로 서 있는 거야. 그 주위로 녹색 잎들이 자라나서 공원이 됐어. 서인이 네가 떠난 후로 내가 꼭 죽어있는 그 나무들 중 하나인 것만 같았거든. 날 보는 것만 같아 너무 큰 충격을 느꼈어. 예전 그대로의 음색, 아니 조금 더 편안해진 태도와 말투. 서인은 모든 게 낯설면서도 금세 빠져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거기서 살고 있다는 생물학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내가 물었지. 그 나무들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서 있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15,000년 전쯤 빙하가 녹아내려 형성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차츰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큰 물이 들어서 다시 잠기게 됐을 때 상수리 나무들은 외피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 쓰러지지 않고 죽은 채로 서 있게 됐다는 거야. 나중에 물이 빠진 후 그곳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게 됐다는 거지. 그 죽은 상수리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이 말하자면은 천여림이라는 거야. 영현은 목이 타는 듯 앞에 놓인 식어버린 차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생각을 했어. 네가 행복할 리가 없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너하고 내가 초록빛 나무들 틈에 흰빛으로 죽어서 서 있는 두 그루 나무 같다고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모든 걸 다 알 것 같았어. 서인은 아무 말 없이 영현을 바라보았다. 그 생물학자가 말했어. 정말 중요한 건 말이야. 그 나무들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무언가 아직 다 죽지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헤어질 때 그는 카페 입구에 서서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담아두려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서인을 전송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 안 자요? 불 끌까? 네. 오늘은 그래도 안 깼어? 오늘은 무사히. 집안일 힘들면 아줌마 써. 잘 자요. 서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마스히로와 카페에서 들었던 노래가 귓가에 자꾸 맴돌았다. 아버지, 어머니, 마스히로, 히데코, 그리고 남편. 서인 영현. 사랑의 원형척이라는 건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일까. 서인은 이제 그의 아내가 어떤 편지를 보내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푸른 하늘의 배경을 뚫고 흰 빛을 바라며 서 있는 죽은 나무. 그 주위에 자라나는 초록빛의 여린 나무들. 그 나무 속에 아직 무엇인가가 살아있다고 해. 천천히 서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우혜령 소설 아직도 사랑하는가,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배정미, 최정호, 김석환, 백승철, 전진아, 정성훈, 배진홍, 구자형, 음악 장순현, 효과 최경상, 안익수, 윤미원이었습니다. 자,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얘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인의 마음이나 또 마스히로 얘기나 지금 줄거리를 바로 들으셨으니까 알 수도 있을 텐데, 남아있는 마음들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건가 하는 거에 우선 관심이 가네요.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게요. 네. 그 소설에 나온 사람들의 대사를 음성으로 들으니까 이상하죠. 예.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했어요. 네. 하긴 작가는 이제 소설을 글로 쓸 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모습을 막 영상을 그렸을 텐데, 또 이렇게 이 극작가가 이제 만들어 놓고 성우들이 이 드라마를 하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제 소설보다 더 잘 각색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음악도 참 좋고요. 아니 근데 이 서인과 영현의 관계는 이제 둘이 사귈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영현처럼 약간 못난 남자, 여자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정 주체를 못 해갖고 그냥 거의 괴롭힘에 가까운 정도의 집착을 보이는 이런 모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현이가 못난 남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 해진 다음에 예. 자기 길을 잘 가고 아주 상당한 위치에도 이르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요. 예. 여기 제가 검사가 사실, 됐어요. 예, 쓰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쿨한 사랑이라는 게 정말 사랑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쿨하다는 거는 거리를 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영현처럼 그냥 온 몸을 다 바치고 온 영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쓰신 거군요. 우호적이라기보다요. 네, 네. 그 사랑의 이제 원형이 뭔지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해지고 사귀고 그러는 이유가 요즘 너무나 많은 매스컴이 뭐 호르몬의 작용이고 뭐 18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감정이 식어버리고 예. 심리학에서도 뭐 아주 학술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예. 제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한 번밖에 못 한다든가 뭐 영원하다든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나 사람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어떤 이론으로도 풀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그 생태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고 또 다르게는 끝없이 샘솟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적인 것이라든지 금세 식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신비의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그냥 계산, 재단, 설명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남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제 사람들의 그 원론적인 열정이나 그 깊은 감정을 너무 많이 증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류가 너무 사람들의 매력 있거나 깊은 부분까지 침투를 해서 그 건강하고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매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를 바랬어요. 네. 참고 삼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혜령 선생은 물론 소설가이지만 또 한 축으로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게 이제 상담 심리,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 경험 속에서 아마 나오신 생각일 것 같아요.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인이 부모의 관계, 소설 속에는 뭐 자세히 묘사되어 있겠습니다만 드라마에서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서인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가 어떤 일본인 여자 간호사가 개입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 돌아간 아버지가. 네. 이제 이걸 상상하게 했는데 약간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고. 네. 권력지향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거의 자녀 때문에 유지를 했었는데. 예. 이제 동경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거기 취직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이제 간호사하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요. 예. 그 모습들도 또 세상엔 있거든요. 부부간에 별로 애정이 없고 그러나 그냥 껍데기 같은 그 부부관계는 유지한 상태로 다른 사랑을 갖고 그래서 고통받고 이런 모습들도 세상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문학적인 관점하고 네. 그 상담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이 같지는 않은데요. 예. 가령 상담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어서 혹은 사랑을 자기가 못해서 배우자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이제 고통이 큰 사람들한테 아주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을 무엇으로 보는가로부터 그 작은 이제 배려, 따뜻한 밥을 짓는 거, 잠들었을 때 이불을 덮어주는 거, 자 그런 것도 사랑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다른 쪽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고통의 좀 완화를 향해서 가보는 거고, 예. 문학은 사실 갈 수 있는 어두운 데까지 가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간의 어두운 측면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 안에 두 가지가 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서인의 두 가지 사랑이 하나는 현재의 남편, 이 현재 남편과는 그런 불꽃 같은 뜨거운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을 같이 영위하는 어떤 오손도손한 사랑인 것 같고, 죽어버린 영현, 옛 남자하고의 사랑은 정말 이글이글 불타는 불 같은 그런 사랑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사랑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비슷한 입장에 놓였던 사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찻집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남편하고 편하고 잘 지낸대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기회가 있어서 딱 1시간 지금 누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부르지, 남편을 부르지. 남편하고는 안 논다, 1시간 동안. 그렇다고 예. 뭐 결혼을 파기하겠다 그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상당히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요. 그렇다면 그 뜨거운 로맨티시즘은 일종의 잠깐의 외출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외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서인의 이 상황, 이 소설 속에 처해 있는 서인의 상황을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자기 일생의 어떤 관계들, 어떤 만남들을 한 번쯤 이렇게 영상이 쭉 스쳐가듯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필하면서 많은 작품 쓰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6번 국도,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꽃이 먼저 맞아주는 경춘국도까지 당신의 길에도 동행이 있습니까? 늘 함께하는 그림자처럼 모비스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이 겨울 지나면서 화분들 많이 말라있죠. 제 작업실에도 뭐 반 정도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느새 보면 이렇게 푸른 잎이 돋고 그렇습니다. 어디 그 생명이 숨어있다가 다시 푸르게 되는지 말이에요. 거기 물을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마음 어딘가에 아직 돌보지 않아서 생명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잎사귀들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입니다. 내 안의 것들과 주변 관계 따뜻하게 녹여내는 에너지 충만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